예, 4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지에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아마 이게 작년 그 9월 모의 평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봐둬야 되는 것은 좀 전에 1번 문제 수능 문제였는데 경험적 자료라는 말이 시험에 나느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경험적 자료라는 선지가 나느냐 하니까 2019학년도 옆에 수능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능 문제 4번 선지를 한번 볼까요? 예,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경험적 자료가 나옵니다. 이미 2019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모의평가를 풀어본 학생들은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현상도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어떤 자연현상을 연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 경험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연구한 자료, 이런 것들은 우리 직접 수집한 자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경험적 자료인데, 이 경험적 자료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두 현상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구할 수 있는 연구하기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알겠죠? 잘 외워두세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모두 연구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가치함 축적. 예. 사회현상에만 해당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잘 보이나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연일, 예, 여러분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여기까지는 뭐 자연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연일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 발령. 매일 이거를 갖다가 주의하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이 발령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를 조심하라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현상이죠. 니은에 보니까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거나 먼지에 흡수돼 가시거리가 감소합니다. 예, 문과생인 우리들은 좀 이런 지문을 보면 좀 생소하죠. 예,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거나 먼지에 흡수되는데 이것이 무슨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이 수분 흡수에 미세먼지가 증가한다. 예. 대기 중 오염물질이 수분을 흡수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됩니까? 아니죠. 예,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 자연현상입니다. 그 다음 선지를 보니까 그래서 운전자들은 가시거리를 감안해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차간 거리, 차와 차 사이의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해야 된 것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구분하기만 해도 문제는 거의 다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3번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적 자료로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19학년도 수능에 이 선지가 한번 출제되고 난 이후에 경험적 자료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래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이 경험적 자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해해 두면 되겠죠. 아,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도, 우리가 자연을 연구할 때도 인간이 직접 수집하고 채집하고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사회현상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예. 아까 4번 선지에 나오는 보편성과 특수성도 설명했습니다. 존재법칙 설명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보이죠? 4번에 5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연성의 원리. 여러분들 이미 2학년 때 사회문화를 배웠다고 하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개연성이 무엇이냐? 예. 어떠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가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연성은 영화라든가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영화는 스릴러물입니다. 또는 공포물입니다. 앞에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뒤에 가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희생물이 되어서 죽을까요? 예,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왜? 그게 바로 개연성이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은 희생물이 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착한 일을 하는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갈 것이다. 예, 이게 바로 개연성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은 사회 문화 현상에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일단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노화 방지나 한계 수명 극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 사람이 늙지 않고 수명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대한다. 예, 이게 역시 뭐 인간의 의지죠. 그러고 싶다는 것이 실제 그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D은 한번 보겠습니다. 장수 노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당사슬, 슈가 체인이라는데 뭔지 모르겠죠. 당사슬 구조의 변화를 발견하였다. 모르겠어. 잘 모르면 자연현상 같죠. 하지만 이 앞에까지는 당사슬의 구조의 변화는 자연현상이지만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발견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발견한 거죠. 의지가 개입되었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니까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예,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면역 조절 능력이 질병을 예방한다. 예, 이러한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 조절 능력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질병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자연현상입니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야, 면역력 뛰어나죠? 이런다고 면역력이 뛰어나지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예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 체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1단원에서 나올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구분하는 기출문제를 선생님은 대강 다 풀어봤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지에 나오는 내용을 몰라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외워서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만약에 틀린다면 어디에서 틀리느냐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지문에 나오는 것이 자연현상이냐 사회현상이냐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수능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EBS에서 각 문항별 정답률을 발표합니다. 이 1번 문항은 항상 이 두 현상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정답률이 100%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 2단원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 내용의 거의 절반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내용을 푸는 스킬도 익혀야 하겠지만 일단 기능론과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잠깐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백지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백지에 정리하면 조금 어색한가? 문제집은 좀 덮도록 하겠습니다.